최근에 이제 아주 수상할 정도로 이 총선을 앞두고서 이 중앙선관위가 여러 보안 문제로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보도에 따르게 되면 해커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소위 다크웹에서 이 사진이 좀 떠돌아다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정보와 구축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직원의 업무용 PC 그 바탕화면이 그대로 캡처된 사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확인해보니까 업무용 이메일하고 휴대전화 번호, 심지어는 선관위 내부망의 주소라든가 그 주소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유출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 사실을 모른 채 최소 한 달 이상 해커들에게 노출되었다라는 그런 보도였죠.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의 PC가 공격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8일쯤이고요. 그리고 기자가 다크웹에 노출된 직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여지껏 관련된 내용이 당사자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또 관련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죠. 선관위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악성 코드 감염을 백신이 파악하고, 그러니까 10월 8일쯤에 이게 뚫렸다라고 보는데 10월 9일에 백신이 삭제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안 소프트웨어가 왜 악성 코드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그 즉각적으로 여전히 그 이유는 모른다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백신이 삭제한 기록은 또 무엇이었는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나서서 완전히 지금 깜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지난해 10월쯤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국가정보원 측에서 북한 해커가 선관위를 상대로 2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바가 있었고, 그런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 점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 총선 사전투표소 41곳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중앙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우려,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마치 정부와 여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을 위한 밑밥 깔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어떤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든단 말이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할 것도 전 있어요. 제 이 뇌피셜을 돌리는 이유. 자,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국정원과 선관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해서 선관위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한 게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결과를 내놨던 보안 점검이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야, 뭐야?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야, 그럼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지금 이것만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안 점검이 어이가 없었던 이유를 아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 상상의 나래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13일에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과정에서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당시 이모선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죠. 그 보안의 핵심인 어떤 시스템의 구성이라든가 소스 코드라든가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국정원에 제공을 했지요 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사전 준비 기간 동안의 내부 보안 정책도 예외적으로 처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김용빈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또 국정원이 그럼 처음부터 지금 선관위인 전상망에 침투를 시도했을 때는 그때는 관제실에서 탐지를 해가지고 차단을 했는데, 이게 차단이 되니까 이래서는 시스템 점검이 불가능하니까 선관위가 차단을 풀어줬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을 일단 다 그냥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을 한 거네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이전까지는 국정원의 그러니까 전상망 해킹 시도에 대해서요, 이게 모두 정상적으로 다 잘 막아내니까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을 풀어주니까 이걸 풀어준 거죠. 자꾸 정부 이렇게 하면 점검 안 돼요 풀어줘요 이렇게 정보 다 주고, 그래서 풀어주니까 이걸 가지고서 해킹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만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현관문 그냥 다 열어 제쳐놓고 혹시 몰라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그걸 받은 국정원이 짠! 잡아! 문 열렸지? 해킹에 취약하네. 이 난리를 피운 거죠. 이걸 통해서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투개표 시스템을 여러분들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온전히 이거에 다 맡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 과정에서 수작업을 병행해가지고는 3차례나 오류를 잡아냅니다. 그것도 중앙선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의 추천으로 들어온 개표 참관인들이 감시를 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만약에 무효표 관련돼서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개표 사무원과 정당 참관인,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들의 확인과 합의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확인 절차를 마치면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를 하고, 그래서 각 개표소에서 최종적인 개표 상황표 원본을 시도 선관위에 송부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전산 입력을 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집계 결과는 또 곧바로 언론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니까 검증의 과정이 매우 촘촘하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껏 틀린 적이 없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이번에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마다 CCTV 설치는 물론이고 이걸 24시간 공개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즉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를까, 수작업이 반영되어 있는 검증 절차가 무시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마치 수작업이 반영되어 있는 검증 절차가 없는 것처럼 해킹되면 선거 결과 모든 게 다 조작될 수 있어. 그럼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수작업으로 이게 체크한 것들이,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자금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흐름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보안이 취약하다면서 해킹 시 선거 결과도 조작될 수 있다라면서 치부를 드러냈던 국정원과 선관위, 그리고 곧이어 터진 북한의 해킹 문제, 그리고 총선을 며칠 앞두고서 다크웹에서 확인된 선관위 정보와 몰카까지 계속되는 보안 이슈 문제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만 여길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계획한 것인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가?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의 최악의 일들이 발생하는 정권인 만큼 설마니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 논란을 부추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총선 결과와 그 이후의 모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정부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프레임은 아닐지라도 분명 극우 유튜버들은 열심히 뜯어먹을 소재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